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원 마이크 박스. 두꺼운 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면 정겹스러워요. 이번 주에 새로 오시기로 한 분이 한 서너 분 더 계셨어요. 근데 아마 조금 못 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저희 과정의 특성이 이상하게 처음에 시작은 몇 안 돼서 시작하다가 이게 매주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꼭 꾸준히 웬만큼 이렇게 수료를 하고 가능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제 과정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서 그럴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배우고 싶을 때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외로 막 길을 쓰고 죽어도 내가 그날을 하루는 안 빠지고 가겠다 뭐 이런 이 개근의식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난 기수는 무려 4분이나 어서오세요. 예, 4분이나 개근하셔가지고 아주 놀랬다니까. 보통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저기도 이제 뉴페이스인데 보니까 우리 지난 우리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방송국에서 만난 게 작년 10월 11월 달에 저희가 강의했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도 연구십니다.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제가 아니죠. 이제 지난주에 그 맛보기로 전체적으로 이 SNS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다시 한번 저번에 공포 특강 했던 거 리뷰에서 복습해드렸었고, 거기에도 나가서 이제 SNS 제가 시계를 보여드렸죠. 페이스북에서 시작해서 페이스북으로 끝나는 소셜 시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 과정 그 서비스와 도구들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집중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서 그 구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제가 페이스북만 가지고 거의 이렇게 4시간, 4일이죠, 4일, 4주, 한 달을 거의 페이스북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지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쉽게 좀 놓쳐서 잘 안 쓰시는 거, 못 쓰시는 거, 그런 기능들 위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소개해주는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거의 절반의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조직이나 혹은 그 마케팅 쪽에서 쓸 수 있는 그 실무적인 도구들, 그래서 구글을 좀 더 많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4주 중에서 거의 절반은 구글, 절반은 페이스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밖에 짬뽕으로 섞어서 하니까 좀 정신없을지 모르겠는데 다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따라올 수 있는 데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쓰시지요? 안 쓰십니까? 크롬 쓰시죠? 아직 크롬이 뭔지 들어는 보셨죠? 네.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크롬을 실제로 쓰고 계세요. 여기 갤럭시 쓰고 계시나요? 아이폰 쓰시는 분 계세요? 아이폰도 쓰시고 갤럭시도 쓰십니까? 네. 이 갤럭시를 써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쓰는 거, 이게 구글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브라우저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앱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우리 지구본 누르고 있잖아요. 모양은 지구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듈은 다 구글 모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폰 자체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관련한 그 검색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맨 위가 이게 주소창인데, 요새는 주소창하고 검색창을 따로 구분을 안 하죠. 원래는 엄격하게 따지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따따따 해가지고 영문을 치는 게 맞는 건데, 요새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해버려요. 신대균 한번 검색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창,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그냥 검색어를 넣는 겁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검색어를. 신대균. 네, 이동. 네, 그러면 이제 신대균 선생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검색 결과물이 쫙 뿌려지는데, 어떤 이 검색어에 뭐라고 나와요? 구글 거잖아요. 모듈이 구글 검색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찾게 되면, 우리가 신대균이나 이름은 사전에 안 나오거든요. 왜? 사람 이름이니까. 사람 이름 고유명사라서 사전에 굳이 등재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이름을 갖다가 사전에다 등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글자의 단어가 키워드 검색기에 들어왔는데 도저히 사전에 없는 글자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고유명사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지명이거나 사람이거나 인명이거나. 지명 중에 신대균이라는 지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유명한 지명은 가끔 손에 실려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지명들은 워낙 뭐 무슨 골자까지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지명도 안 실립니다. 지명에 유명 지명이 없는데 세 글자 사람 이름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신대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를 찾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색기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사람이 어떤 글자 하나 혹은 기호 하나 어떤 부호 하나만 넣어도 아, 이분이 지금 뭘 찾으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인님이 지금 뭘 궁금해하는구나를 제 자동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신대균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세 글자를 넣었다는 얘기는 신대균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지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신대균의 프로필이 나오는 것만 쫙 골라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시면 페이스북 신대균 프로필, 그 다음 트위터에 있는 신대균 프로필, 그 밑에 트위터에 있는 신대균 뭐 트위터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계정을. 그래요? 예. 동명이인의 트위터 계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데서는. 동명이인이 워낙 많으면, 예. 유명한 사람이 뜨는 거죠. 유튜브에 있는 신대균. 신대균 내과가 드디어 나왔네. 네, 전북 익산에 있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구글은 굉장히 똑똑한 검색기 역할을 하는데, 이 검색기가 사람 이름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무조건 프로필부터 찾아준다는 거죠. 그 프로필의 맨 상단에 뭐가 있어요? 늘 페이스북이 있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페이스북만큼 정확하고 풍부하고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트위터는 항상 그 밑입니다. 대부분은 페이스북의 개인 프로필이거나 혹은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가 2순위로 나와요. 그만큼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는 곳은 페이스북이다라고 이미 딱 매칭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사실은 경쟁사입니다. 광고 시장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배제시키지 않아요. 아, 결국 페이스북에 가야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구글이 가장 큰 자기 광고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정보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페어플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네이버가 다음에 있는 블로그를 잘 안 찾아줘요, 말해가지고. 사실 자기들은 아니다, 절대로 그런 어떤 차별 대우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보통 네이버 검색의 70%는 네이버 그런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날 세 번째 강의, 구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 드라이브에 대한 사용법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그냥 맛보기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뭐죠, 우리 연락처 만들어보고 출석부 만들어보고 단축 주소 만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로 좀 체크하신 거거든요. 일단 구글을 쓰시려면 우리가 어떤 그 아레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문서 작업이 됐든 뭐 그림 작업이 됐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 깔아야 돼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 CD를 사가지고 설치하든가. 인스톨이 제일 먼저 인스톨. 모든 컴퓨터를 PC를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은 에이브에서 캐라. 펜이 하나 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작업의 맨 시작은 늘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스톨. 뭐죠? 설치.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라는 어떤 그 이게 문서 도구를 쓰려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어떤 환경을 설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환경 설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니까.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 생략된 OS 운영체제 하에서 새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시켰을 때 이게 맨 먼저 필요하면 설치될 겁니다.
구글이라는 구글 문서 도구, 우리가 보통 이게 드라이브라고 그러나, 드라이브라는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 문서 작성 및 편집 도구를 실행하려면 먼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설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구글 크롬이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까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쉬워요. 우리가 맨 처음에 PC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크롬이 안 깔려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요, 요건 아니고 이 마크에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저게 유일하게 인터넷과 접속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그거를 키워드 혹은 URL이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를 따따따 쳐가지고 가게 하는 유일한 브라우저가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저거 말고 이제 구글에서 저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거를 추가로 공짜로 만들어서 배포한 게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아직 안 쓰시는 분 있다고 하니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러예요. 딱 띄우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있는 주소창에 가서 한글로 치셔도 돼요. 구글 크롬. 사실 이미 모바일로 70%의 검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실제로 가가지고 저렇게 다운받는 거는 PC 환경에서 내가 뭔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구글 크롬 하니까 바로 가기 구글 슬래시 크롬 뜨죠. 가가지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요. 크롬 브라우저 탐색하기라고 하는데 여기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라는 이 탭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맨 앞에 맨 밑에 다운로드가 있거든. 기능이 있고 모바일 있고 갤러리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저거 누르셔도 되고. 다운로드 할까요? 차원이 다른 웹소핑 주기 됩니다. 다운로드 하고요. 여기 동의 및 설치 필요합니다.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까요? 먼저 물어보거든요. 익스플로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세팅이 돼가지고 나온 PC인데 익스플로러 대신에 크롬을 기본으로 쓰겠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인터넷 주소가 어디 누가 찾아가라고 하면 얘를 띄우느니 얘를 띄우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해놓고 동의 및 설치하시면 한 2-3분 정도 걸립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쭉 설치하는 과정.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제가 엊그저께 이게 페이스북 하다가 깜짝 하나 놀란 어떤 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망한다. 해외 기업들한테 잠식당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논조가 그거였어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그 광고 수입, 수많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입이 1년에 지금 무려 1조 4천억이 됩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세금을 안 낸대. 왜? 구글의 광고 이거 법인은요 어디에 가 있냐면 아일랜드에 가 있어요. 세금이 굉장히 약한 나라거든요.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조세 포털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그 이익을 발생했을 때 그 내는 세금이 가장 최저인 것입니다. 페이스북도 지금 광고 법인은 아일랜드에 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게 그 광고비를 수입을 올리는데 이거를 취할 수 있는 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근데 이제 똑같은 광고 수입을 올려도 누구는 국내 기업이라는 얘기로 광고 세금을 내고 누구는 해외 기업이라는 얘기로 수입을 안 내냐. 저거 정말 1조가 넘는 수입을 가져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불만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막아버리죠. 하지 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13억 명의 그 유저만, 이 인터넷 유저만 하더라도 뭐 8억이 넘으니까 그런 어떤 그 떼거리의 그걸 가지고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검색사를 요리를 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MS가 전 세계 OS를 독점을 할 때 그걸 가지고 가장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어떤 이게 제재를 가했던 거는 유럽 쪽에서 시작했거든요. 아마 구글도 뭐 중국은 어차피 이제 그 땅덩어리 가지고 이제 원래 제한하고 들어왔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구글의 어떤 그런 세금을 안 내려는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럽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그 제도를 따라가겠죠. 어쨌든 그 구글이 세금을 안 내면서 돈을 버는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뭐냐면 다 공짜로 쓴다는 겁니다. 돈도 안 내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 원래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구글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요. 끄다면 한 2, 3분 걸리면 이렇게 뜨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꺼버리고 이제부터는 익스플로러를 쓸 일이 없어요. 저걸 딱 하고 나면 이렇게 크롬이라든지 태그문이 얘가 하나 딱 생기거든요. 저게 이제 앞으로 익스플로러 했던 일을 다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랑은 그냥 빠이빠이 하세요. 앞으로 이거 너 쓸 일 없다. 그동안 애썼다. 그러면서 그냥 따다 보내버리시고 이 크롬을 쓰시죠. 크롬. 왜 쓰라고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크롬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무지반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작동되는 순간 구글이 제공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냐면요. 구글은 이렇게 어떤 거든 그러니까 이메일이 됐든 무슨 드라이브가 됐든 메뉴를 하나 딱 꺼내면요. 여기 자기 이름 옆에 이 점 9개 찍힌 앱 다이어트가 뜨거든요. 얘를 눌러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들 종류들이 쫙 뜹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9개. 구글 플러스, 검색, 이메일, 지메일이죠. 드라이브, 캘린더, 사이트 도구, 그룹스, 주소록. 여기 또 하나 쓰면 우리가 그나마 쓰는 게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4주 동안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지난주에 이게 구글 플러스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되면 그거랑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메신저가 행아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전체 사용자 한 7%나 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용자 늘어납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 행아웃을 메신저로 쓰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메신저에서 나눈 어떤 대화들이 고스란히 이메일 함에 그대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얘기하는 거 사소한 대화도 사실은 다 히스토리가 돼가지고 업무상으로 다 남아요. 누가 언제 무슨 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플러스 계정을 갖는 건 이 기업에서 구글을 갖고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업무를 전달하든가 할 때 무조건 필수예요. 이 계정을 무조건 좀 가지셔야 돼요. 그 구글 플러스 계정을 가지고 얘가 메신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드라이브는 바로 여기 보시면 돼요. 문서 작업, 문서 작업. 이런 거는 그냥 문서고요. 요건 스프레드시트고요. 요건 이미지고요. 필요하면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림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그 회사에서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이게 샘플 요거만 보면 딱 아시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것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PDF 문서입니다. 견적서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사가 그 노동부에 그 감사를 졸지에 받았거든요. 불시검문이죠. 임검이라고 해요. 임시점검. 들어오면 이제 법규상으로 갖춰졌어야 되는 건데 못 갖추고 있어서 이 과태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쫙 이제 지적사항으로 뜨는데 거기에 먹었어요. 위험성 평가라는 걸 원래 작년 말까지 모든 기업, 그러니까 50일 이상의 그 기업들은 모두 원래 의무적으로 하도록 일종의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제반 어떤 제조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무 공간이라든가 이게 그 어떤 위해 요소,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이제 미리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대충? 네, 들어보셨죠? 특히 올해 이게 세월호 때문에 거의 지금 전사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얘기들이 아니나 다를까 저거 나오면 어떡하지 나왔어요. 걸렸어.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300만원 두드려 맞고 이제 결국은 이제 평가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서를 좀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다른 업체. 그래서 저기 우리 안마 선생님한테 제가 받았어요. 이제 받은 거를 이렇게 하면 요 파일 하나가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받아서 저장하는 순간 생성이 돼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받은 편지 한번 가보면, 예, 여기 있네요. 위험성 견적 제출. 자, 이렇게 받은 편지함에 가보면 이렇게 분명히 안방원 선생님은 저한테 이거를 PDF 파일로 첨부해가지고 이메일 줬어요. 어태치먼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그 이메일을 꺼내시면요, 이거 다운로드 기능만 줘요. 예, 다른 브라우저 가시면. 근데 얘는 이렇게 약간 리사이클 모양으로 해가지고 같은 여기 구글 드라이브 코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 대해서 이게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건 내 로컬 PC로 얘 노트북으로 그 파일을 끌어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로컬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드라이브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내 로컬 PC에다 갖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내 구글 서버에 있는 내 계정에다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클라우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에다가 저걸 저장을 해놓고 서버상에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로컬 PC에다가 이걸 다운받는 건 아직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왜 해요? 이거 다운받으면요, 이 다운받은 파일을 열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PDF 파일이기 때문에 PDF 뷰어라는 프로그램에다 깔아야 돼요. 또 PDF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이 로컬 PC에 깔려있지 않으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놔도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필요 없으니까요. 왜? 요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안에서 PDF로 읽어오는 기술이 그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만 하면 되지 미쳤다고 이걸 다운받는다는 걸 다시 뷰어를 깔아가지고 또 열고 안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건 저장만 하면 돼요.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이게 내 폴더입니다. 쭉. 그래서 드라이브 상에 요거 이제 외부에서 온 거니까 총무 관련해서 외부 거래처에서 명세서나 뭐죠 견적서 보낸 거니까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명세서, 견적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동입니다. 이동. 원래 얘가 지메일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어딘가 임시 지금 저장 창고에 있었던 이 지금 뭐죠? 파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저장을 시켰잖아요. 총무 파일에 거래처하고 명세서 쪽에 있는 그 폴더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사가 아니라 이게 이동입니다. 내가 지메일로 받은 파일을 내가 원하는 내 드라이브 폴더로 집어넣어라. 이동. 그럼 어떻게 해요? 이메일로 받았던 이 파일이 이제 어떻게 해요? 색깔이 딱 나오면서 자리가 잡힌 거예요. 아까 이 까맣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억색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컬러로 바뀌잖아요. 이러면 얘가 내가 원하는 내 폴더, 내 드라이브에 내가 지정했던 것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얘를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웹상에서 이 파일을 그냥 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가지고 딱 띄워보여요. 여기 이제 내 드라이브의 그 위치에 얘가 들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바로 견적서가 뜨고요. 이 견적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내 폴더에 집어넣는데 이 견적서 저만 볼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견적서를 쓸 건지 이 업체한테 컨설팅을 맡길 건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줘야죠. 야, 내가 받은 견적서가 이렇거든. 저 회사 것도 받았고 이 회사 것도 받았는데 어느 게 좋은지 자 여기 이해 당사자들 관련 부서들 연관 부서들은 검토를 해서 며칠까지 주세요라고 하면 이 파일을 공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 건지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자 열기가 있고 프린팅 기능이 있고 공유 기능이 있어요. 다운로드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쭉 기능들이 있지만 굳이 종이 아깝게 프린트 해가지고 뿌릴 이유가 없고요. 지금 누가 그런 걸 종이 아깝게 똑같은 걸 뿌리고 다닙니다. 특별히 뭐 보관을 해서 그러니까 뭐죠?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면 프린트를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기에 공유만 시키면 됩니다. 공유. 왜? 이 문서를 검토할 단위가 누군지 그거 파악해가지고 공유 눌러서 누구랑 공유해야 되지?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멤버.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가 지정해가지고 공유해도 되고요. 필요하면 이제 그 그룹이 있죠. 야, 이 문서는 저기 총무팀에서 함께 봐줘야 돼. 아니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팀이 함께 봐줘야 돼. 그러면 재무팀을 함께 넣는 겁니다. 재무 관리부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 매니지 제임스 메디컬닷컴 재무관리부 하면 저 재무관리부는 최소한 재무관리 쪽에 담당자 한 4명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면 요걸 넣습니다. 또 이거를 뭐 팀장 단위들이 뭐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지사장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그렇게 쓰면 돼요. 팀장을 전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뭐 해외 서비스팀이 봐야 된다. 해외 서비스팀 혹은 뭐 이렇게 부서장 그러면 부서장 이런 식으로 원하면 뭐 혁신위원회 관계자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같은 한 10명 이상이 들어있는 그룹이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메모. 오전에 말씀드린 뭐죠? 위험성 평가, 견적서입니다. 비교 견적보다 낫긴 해. 복수 견적이라서 하나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뭐를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어떻게 저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연관된 분들한테 공유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전송을 시키는데 여기에 요 파일을 누구누구랑 이렇게 공유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수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딴 사람이 저걸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옵션을 바꾸시면 돼요. 옵션은 딱 기본 세 가지입니다. 댓글 작성, 코멘트를 가능하게 하겠는가, 보기만 가능하게 하겠는가.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요거 PDF 문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은 못 댑니다. 이미지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 가능한 문서이긴 한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싶으면 여기 수정 가능을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손 대지 마. 그냥 보기만 해 그러면 보기 가능을 하면 되고요. 댓글 작성은 가능하게 해. 그러면 댓글 작성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최가형은 보기만 하고 재무관리부는 댓글만 붙이게 하고 이 사람들은 뭐 쓰기 가능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추가로 이걸 옵션을 달리 줘가지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걸 선택하고 전송을 시키면 초대장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수신자는 누구든지 엑셀 쓰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2명과 한 개의 그룹에서 이 문서를 공유했습니다라고 이제 딱 뜨고 끝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한 개의 그룹이 10명이면 여기 이 문서는 12명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쓰기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는 지금 수정 안 되는 어떤 이미지 문서니까 수정이 안 되겠지만요. 수정이 가능한 파일이었다. 엑셀 파일 같은 거였다 그러면요. 12명이 동시에 작업과 수정을 다 하고 의견을 다 덮칠 수 있습니다. 요 셀에 대해서 저 셀에 대해서. 심지어는 요쪽 셀은 나만 작업할 거야. 건드리지 마. 어떻게 오타나 에러 내면 안 되니까 요건 나만 쓸게라고 하면 그 셀만 딱 지정해가지고 나만 쓰기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써도 좋아. 그렇지만 여기는 건드리지 마. 요건 내가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무슨 변경을 못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셀만 이렇게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셀 보호 기능을 걸면은 거기만 내가 관장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어떤 그 지나가 버리는 히스토리까지 살리는 어떤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어떤 그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서 또 업무상 그 전달을 해가지고 뭔가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문서 혹은 무슨 뭐 내가 해놓은 거에다가 남이 덧붙여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요거는 여태까지 이제 그걸 뭐죠? 이 PDF 이미지 파일을 발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6월달 명함 이것도
거래 계획서 되네요. 근데 이 거래 계획서는 여러분 보니까 파일 형식이 저거죠.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 이렇게 셀 단위가 있으면요. 이거 이번 달에 명함 만든 사람들의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거래 내역서에 보니까 그래서 얼마가 토탈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가만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빠졌어. 이 책임문고 빠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책임문고 단자 15,000원이 누락됐네요. 15,000원이 누락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겠죠. 왜? 수식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수정이 돼요. 아이고, 있지도 않은 걸 갖다 올렸으니 어떻게 해요? 지워야죠, 사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면 됩니다. 하나 돌아가면 이거 셀 하나 없어지고, 하나 돌아가면 다시 없어지고, 하나 돌아가면 또 없어지고, 하나 돌아가면 또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아까 27만 원에서 마이너스 빠지는 거죠. 저장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모든 변경 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돼. 해가지고 한 번 클릭하고 클릭할 때마다 거의 순간적으로 그 변환된 상태로 마지막 저장을 시킵니다. 얘가. 그래서 세이브 버튼도 안 필요 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야, 이 작업 네가 나머지 작업을 좀 해줘야 되겠어. 전체 토탈이 잘 안 맞아. 아니면 셀 하나 네가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수정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관해 주세요. 혹은 이거 셀 수정해 주세요. 뭐 몇 번째 셀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 자체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요. 이 직원한테 이 셀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지시 문이 되는 거예요. 작업하면 됩니다. 작업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걸 공유하면 저는 언제든지 이 파일을 클릭만 하면 내가 작업하지 않았는데 얘가 수정한 추가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그 타임에 가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 해봐야죠.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문서 작업은 어떤 이제 뭐가 있냐면요. 보시면 만들기를 누르게 이게 이제 그 문서를 새로 생성하는 기능을 보시면 폴더 만들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분류를 해서 넣죠. 사실 근데 이 구글에서 폴더는 별로 큰 효과는 없어요. 폴더가 조금만 몇 개만 만들어줘도 그거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하루에도 뭐 몇십 개씩 문서를 담게 되는데 내가 그걸 어느 폴더에 넣어놨을지 이거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대부분 검색으로 찾아가요. 키워드 하나는 기억을 해놓잖아요. 키워드. 이게 뭐 시트였나? 이게 무슨 뭐 명함이었나? 그걸 찾을 수 있는 그 키워드 하나 정도씩은 기억을 해놓으세요. 문서에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가장 최근에 작업을 했던 거 위주로 뜨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문서는 일반 문서고요.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문서고요. 스프레드시트 좀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이고요. 설문지 이거 하나 정도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지 양식이 이제 왜 다른 일반 오피스, MS 오피스 쪽에서나 이런 데는 잘 안 다루는 양식이 하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거를 문서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이름을 붙였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설문지라는 이름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됐다는데 지금 설문지라고 바뀌었고요. 자, 보시면 설문지 제목 없죠? 무슨 설문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제목이 없다니까 제목을 넣어야죠. 우리가 소셜 15기니까 소셜 스쿨 15기 뭘 할까요? 학습 수요 조사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어차피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학습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뭘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요. 설문지 설명 밑에 설명을 필요하면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소셜 스쿨 15기 분들의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목을 붙였으니까 질문지 제목을 붙였으니까요. 질문의 제목 하나 붙여야죠. 뭐죠?
누가 뭘 좋아하는지를 볼까? 제목, 질문, 제목 없는 질문으로 알고 1. 성함은? 이름은? 해야 되겠다. 이름 적자 넣어주세요. 이거 객관식으로 할 수가 없죠. 이름인데 자기 이름 고유명사인데 객관식 말고 뭘로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한 텍스트 석자니까 답변 필수. 오케이?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첫 번째 질문 이름은 정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뭘로 해야 되겠어요? 항목 추가. 연락처는 됐죠? 그리고 요거 역시 텍스트 연락처 넣으니까. 그리고 연락처에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시고 휴대폰 번호에 국번과 번호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제를 쓰는 거죠. 어떻게 입력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야 역시 테스트 이것도 필수로 완료. 하나만 더 할까요? 이메일 주소는 너무 많이 하면 귀찮으실 텐데 요거까지 부족하니까 3번. 네, 3번. 자, 이렇게 하면 역시 텍스트. 이건 필수 안 하겠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만 쓰세요. 지메일 있는 사람만 쓰세요. 지메일 주소, 지메일 있는 사람, 지메일 주소 완료.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선택지가 따로 없고 그냥 내가 텍스트로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좀 바꿔보는 거죠. 항목을 추가를 하는데 4번 당신의 성별은. 자, 우리 성별은 뭐뭐 있어요? 남성이요. 남녀. 중성도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객관식이죠. 사지선다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지선다. 객관식 질문 옵션 1. 뭐? 남자. 옵션 2. 여자. 옵션 3. 기타. 기타 추가하고 싶으면 누르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필수지 답변 완료. 자, 이렇게 누르면 객관식 질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개. 이걸 레디오 버튼이라고 부르는 선택 버튼이에요. 요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선다지 중에서 딱 하나만, 복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걸 객관식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주관식도 만들 수 있어야죠. 5. 당신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뭐를 할까요? 서비스는? 자, 역시 객관식인데 이렇게 보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앱스, 가장 이게 학습 수요 조사니까 공부하고 싶은 것은 그죠? 공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거 중에 안 한 것도 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죠? 그렇게 볼 때요. 기타 추가 그렇게 하고 필수 질문 완료. 이렇게 하면 질문이 일반 텍스트 묻는 거, 그 다음에 성별 묻는 거, 그 다음에 뭐를 선택하는 거에 추가로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기타 사항을 허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한번 묻고 싶은 건 물어보시죠. 뭐든지. 6번.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당신은 페이스북을 얼마나 아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 정도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응답하세요. 당신의 페이스북 수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중하. 상중하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점수를 매고 싶다면요, 요 선택지 중에서 점수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이 1점에서 5점까지 형성되는데 필요하면 늘릴 수 있어요. 10점까지. 척도를 10점까지 하면 1점에서 10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에서 1은 어떻게 해요?
거의 모른다. 개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부터 할까요? 예, 전혀 뭐죠? 아주 완전 초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10번은 완전 프로다. 완전 프로급. 예. 점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숫자를 넣으라고 그러면요 꼭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1등이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급으로 봐서. 그래서 가끔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수록 네, 수준도 낮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행여라도 1등을 찾지 않도록 이게 좋은 말로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필수 질문으로 완료해주시면 네. 이제는 1점부터 10점까지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찍으라는 거죠.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나오고요. 제일 그럴듯한 거는 하나만 더 할게요. 항목 추가를 하는데 어떤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는 얼마씩 좋아하냐 이건데 뭐 트위터는 얼마나 좋아하세요? 페이스북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구글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하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면 한꺼번에 그냥 이게 뭐죠? 매트릭스 좌표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리드. 그리드. 따라해보십니까? 그리드. 그리드. 그리드가 뭔 뜻이에요? 격자. 예, 격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시골 가면 그 뭐죠? 뭐 방문 들어갈 때 이렇게 사각 이렇게 쭉쭉 해야 되는 거 있죠. 격자, 편한 뜻이거든요. X축과 Y축에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면 행과 열이 이렇게 나와요. 1레벨, 2라벨 뭐 이렇게 나와요. 행에다가 같은 유를 줘야죠. 페이스북, 2에 트위터, 그러면 3에 구글. 자, 이런 식으로 만약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네, 추가 놔두고요. 열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하시니까 아주 많이. 1번이 아주 많이. 그 다음에 2번은 뭐 보통, 네, 보통 그저 그렇고 3번은 거의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놓고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어떤 광고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페이스북은 많이 보통 관심 없다. 사행 따로 그렇지 않은데 만약 이렇게 이게 무슨 사행이래 막 지우고 싶어 수정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렇게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요. 이게 몽땅 연필 수정 버튼입니다. 에디트 눌러가지고 사행을 없애버려요. 왜?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여기도 또 사열이 있네. 이거 사열도 없애. 어떻게 해요? 수정 가서 여기 사열 없애버리기. 그리고 완료. 자, 이제 이 정도 하죠. 네, 7개 질문을 만들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선택하기 그러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나 찍는 방법도 있고요. 복수 선택도 있어요. 항목 선택이라는 항목을 가보면 내가 이거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찍게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해당하는 건 다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갈매기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체크 박스도 있거든요. 확인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해보십시오. 한 10가지 정도의 그 질문 유형이 있는데 그 질문 유형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체크박스 나오는 거, 여기 펼침 메뉴가 나와가지고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접히는 거, 뭐 여러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한 7가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그리드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거의 설문 양식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생성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몇 가지가 있죠.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를 표시하겠습니까? 설문지의 결과 링크를 게시하거나 표시하시겠습니까? 응답자가 응답을 제출한 후에 수정을 할 수 있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추가 옵션입니다. 답변을 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 나 수정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 허용하고 싶으면 허용해 주시면 돼요.
가급적 이 설문지에서는 허용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면 왜냐하면 통계를 기껏 많이 내놨는데 나중에 또 바꿔가지고 통계가 막 뒤집어지고 다시 원상복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거 가급적 디폴트 외에는 허용하지 마십시오. 결과 링크를 딴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으면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으니까 설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저 설문에 응해줄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공유할 링크는 해가지고 이 공유할 링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겠습니까? 뭘로 보내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메일로 보낼 거 아니면 그냥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갔냐면 아무한테도 안 갔어요. 왜? 설문지를 보낸다고만 했지 보내는 그 링크를 누구한테 날려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링크를 날려드려야죠. 자, 이 설문지는 어디에 가 있냐면 자, 보시면 요 링크를 어디다 공유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게 링크거든요. 복사하시면 컨트롤 C를 누르십시오 해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저걸 했으니까 댓글을 나눴었으니까 15기 대화방 여기다가 요 링크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폰을 꺼내셔가지고 혹시라도 이 페이스북에 이 메신저 앱을 까셨다면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띵 하고 아까 좀 전에 띵 하고 소리 난 것처럼 이게 뜰 겁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앱은 이렇게 생긴 번개마크입니다. 번개마크. 혹시 안 깔아놓으셨으면 지금부터 깝니다. 어디서 까야 돼요? 저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검색기 있죠. 이 검색 버튼 누르면 오른쪽에 마이크 뜨거든요.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이 귀찮으시면요 여기 마이크 눌러가지고요 지금 말하기 뜨면 페이스북 메신저까지 갔어야 되는데 다시요 검색 들어가서 마이크 눌러서 페이스북 메신저 쳐다볼게요. 제가 한글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신저 이게 영어로 지금 띄우거든요. 눌러가지고 지금 저는 설치가 이미 돼 있으니까 이게 열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안 꺼졌으면 여기 설치라고 뜰 거예요. 설치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열기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네. 이거 구글 검색이고요. 플레이스토어 앱 가는 검색 버튼 눌러서가지고 얘가 가는데 끌어내놓으시고 얘 마이크 안 뜨네. 눌러가지고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다시 시작. 페이스북 메신저. 자신 있게 누르셔야 돼요. 자신 있게. 됐어요?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구글이 굉장히 음성 인식기는 좋아져가지고 말로 하면 대충 알아듣거든요.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하세요. 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컨설턴트님 깔려 있으시죠? 네. 찾아와 현장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게 학생들 따라오는지 확인해봐야지. 손 갖고 오셨죠? 스마트폰 안 쓰셔야지. 썼는데 배터리가 나갔어. 배터리 제가 빌려드릴게요. 배터리 어디 갔냐? 케이블밖에 없네. 노트북이 있어야지. 그래서 쎄. 교수님 없다고.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기 마이크 눌러보세요.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찾아내네요.
자신 없게 얘기했는데 찾아주는데요, 지가. 예, 동의, 설치. 그러면 예, 여기 소셜스페이스 15기 대화방이라는 데 가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저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지금부터 예, 제가 아까 만들었던 설문을 응답하시면 됩니다. 메신저는 있는데 예. 저 대화방으로 또 어떻게 찾나요? 대화방을 찾을 땐 여기 15 하면 써보세요. 페이스북 메신저. 소셜 15기 대화방이니까 15기까지 한번 쳐보세요. 15기. 가입은 하셨어요? 이동. 컴퓨터 있고. 다 쳐보세요. 뭐 소셜 스푼 15기 대화방. 그게 뭐죠? 노트예요? 제가 하나 저기 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잠깐 드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봐. 노트. 아, LG 거다. 그럼 안 돼, 그거. 네, 뜨면 쓰시고 안 뜨면 예. 색깔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으면 포기. 안 맞으면 예, 안 돼요. 틀릴 수 있어요. 네. 그거 누르시면 설문이 나올 거예요. 그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서 10분 쉬시겠습니다. 안 나와요?